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1000만원대 중고차를 사야 된다면 이 급에서 꼭 이 차를 사라고 추천하고 싶은 중고차 4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거의 500명이 구독해주셔서 올해 5000명이 목표였는데 이대로라면 6000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은 아반떼 AD입니다. 준중형의 스탠다드 같은 모델이고 사회 초년생이나 세컨카 등 누구나 무난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입니다. 엔진은 디젤과 가솔린이 있지만 가솔린이 GDI이긴 해도 가장 무난합니다. AD에 들어가는 GDI 엔진은 MD보다 최고 출력은 조금 감소했지만 실용 구간 위주로 다시 세팅을 하여 체감 출력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GDI보다는 여러모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AD는 디젤 모델도 있는데 DCT와 조합되다 보니 연비는 좋지만 디젤의 덜덜거림과 DCT의 울컥거림이 있어서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고속도로 주행이 많다면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반떼는 중고 가격 레벨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색상, 소유자 변경 이력, 용도 이력, 옵션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매물 몇 개만 보시면 이 차는 색상이 이래서 딴 차보다 좀 싸구나, 이 차는 정품 내비가 들어가서 좀 비싸네, 금방 감을 잡으실 겁니다. 저는 조금 비싸더라도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가 지원되는 순정 내비가 적용된 매물을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반떼 AD는 매물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은 차라서 감가가 적은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이 차를 사야 하나 하고 경쟁 차종인 K3를 찾아볼 수 있는데 AD와 비슷한 연식인 더 뉴 K3보다는 아반떼 AD가 여러 방면으로 좀 더 낫기 때문에 저는 K3보다 AD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세대 K3는 현대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고 아반떼 AD는 굳이 따지자면 2.5세대 플랫폼인 N2 플랫폼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고장력 강판과 구조형 접착체의 사용을 늘려 K3보다 좀 더 튼튼한 차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차체 강성 보강구에 모든 트림에 무릎 에어백과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적용되었습니다. 미국 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안전도 테스트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반떼 MD가 PCTL 현상과 전자식 스티어링 모터의 이질감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AD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인 주행 성능 향상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의 용량과 조향 기어들의 크기를 키우고 휠 베어링도 보강하여 전세대 대비하여 AD의 기본기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품을 아반떼 MD와 공유하는 더 뉴 K3보다 아반떼 AD가 값은 좀 더 비싸지만 값어치라는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GDI 엔진이라서 좀 꺼려지더라도 사실 준중형급에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아반떼 AD가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올뉴 크루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반떼 AD의 대안인데 이 차는 독일계 자동차 회사인 오펠이 GM 산하에 있을 때 주도적으로 개발한 자동차입니다. 당시 GM의 최신 샤시 1.4 터보 엔진과 렉 타입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안전, 성능, 주행감 등 AD 대비하여 수치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부족할 게 없습니다. 좋은 부품이 많이 사용되어 아반떼 대비 출시 가격이 높아 판매량이 매우 저조했지만 출시 당시에도 차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쉐보레인 것과 많이 개선되었지만 3세대 보령 미션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올뉴 크루즈에 적용된 3세대 보령 미션은 말리부와 트랙스에도 적용되었고 이 당시 GM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된 미션입니다. 3세대는 변속 속도와 내구성, 효율이 평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세대만큼 어이없는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크루즈에 들어가는 1.4 터보 엔진은 GM의 글로벌 엔진으로 말리부에 들어가는 1.5 터보 엔진과 배기량만 다를 뿐 구성은 유사한 GM의 SGE 엔진 라인업입니다. 직분사 기술과 가변 타이밍 밸브 등 GM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터보 엔진이다 보니 아반떼보다 연비와 출력이 우수합니다. 차체도 GM의 당시 최신 샤시가 적용되어 미국 보험협회가 진행하는 가장 까다로운 평가도 통과하여 협회가 선정한 안전한 차에 선정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렉 타입인 REPS가 들어가는데 당시에는 그랜저도 크루즈보다 저렴한 칼럼 방식이 들어갈 정도로 좋은 스티어링 모터가 들어가 부품 하나하나 놓고 본다면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 가격은 오히려 아반떼 AD보다 저렴한데 17년식 5만에서 10만 정도 주행한 차량의 경우는 1000만원 미만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싸게 산 만큼 싸게 팔아야 하고 현대기아 대비 수리비도 비쌉니다. 그리고 부품 수급이 현대기아처럼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종되었다고 부품을 못 구하는 건 아닙니다. GM의 협력사들은 단종 후 10년까지 의무적으로 AS 부품을 공급해야 되고 크루즈가 속한 D2XX 플랫폼과 SGE 엔진은 다른 차의 공용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을 못 구해서 폐차하거나 그런 거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LT 트림까지는 가죽 시트가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가죽 시트와 열선, 스마트 키가 적용된 LT 디럭스 트림 이상 등급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는 7인치 스크린이 모든 차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 내비를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차는 나쁘지 않은 올뉴 크루즈가 두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레이입니다. 레이가 1000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쓸만한 건 그 정도 합니다. 경차 중에 좀 실용적인 애가 캐스퍼와 레이인데 레이가 캐스퍼와 비교하면 좀 더 여유로운 실내를 가지고 있고 레이는 무엇보다 출시한 지가 오래돼서 가격대별로 다양한 매물이 있습니다. 레이는 중고 차계의 진시황인데 감가가 거의 불로장생급입니다.
하지만 감가가 적은 게 내가 살 때는 찝찝하지만 다시 되팔 때는 이게 장점입니다. 취등록세도 없고 감가도 많이 안 되다 보니 짧게 타다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레이만한 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는 우선 실내 공간이 경차치고는 말이 안 됩니다. 캠핑 다니는 동료가 있는데 카니발에 실리는 짐이 레이 2열을 접으면 실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넓은 트렁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싣고 고속도로 달리면은 기름값은 카니발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차는 3기통 1000cc 엔진에 4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데 경차 특성상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엔진과 변속기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모닝이 있는데 사실 경차가 특정 상황이 아니고서야 연비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레이는 모닝보다 차체가 커서 연비는 일반 세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차체를 작은 엔진으로 끄는 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CVT 미션이 적용된 1.0 터보 모델도 있습니다. 경제성은 좀 떨어지지만 레이는 경차 같지 않은 개방감, 넉넉한 2열,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와 경차가 갖는 세제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상황에 따라 충분히 구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레이는 2011년에 출시했는데 출시한 지 1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컵백만 바꿔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서 오래된 샤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필러가 없어 안전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넓은 실내, 다용도 활용성, 경제성까지 갖춘 레이가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네 번째 추천 차량은 중형차 3인방입니다. LF 소나타, 올류 말리부, SM6는 조건만 조금 타협한다면 1000만원 초반에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각 차종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나에게 맞는 차를 구매한다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LF 소나타입니다. 1000만원 초반에 구매한다면 이 중에서 연식과 옵션을 가장 많이 타협해야 되는 차종입니다. 가장 무난하고 누가 선택해도 후회가 가장 적을 차량입니다. 차량 강성을 보강한 N2 플랫폼과 이때 출시한 현대차종에 유일하게 MPI 엔진인 누 엔진이 적용돼 있어 택시로 가장 많이 활용될 만큼 장고장이었고 고장나도 수리비가 저렴하고 풍수도 원활합니다. 또 누구나 만족시키는 넓은 실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심심해 보이는 실내의 디자인과 같은 가격이면 SM6나 말리부에 비해서 연식과 옵션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택시로 널리 활용되다 보니 인식이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류 말리부입니다. 소나타와 비교해서 가성비로만 본다면 장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가솔린 1.5와 2.0 모두 터보가 달려있어 한 자릿대의 제로백 성능과 렉 타입 스티어링 휠, GM의 최신 샤시가 적용되어 안전하고 잘 달립니다. 크기도 4925mm로 국산 중형차 중에는 가장 크지만 경량화도 잘 돼 있어서 1.5 터보 기준으로 중형차 중 가장 가벼운 공차 중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성능이 국내 출시한 중형차 중에는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가도 많이 되어 옵션과 연식도 같은 가격이면 소나타 대비 좋습니다. 다만 2.0 터보 엔진은 고급류 세팅이 되어 있어 유지비를 중시하신다면 1.5 터보로 가는 게 좋습니다. 말리부는 감가폭이 크기 때문에 내가 살 때는 좋지만 중고차를 사서 한두 번만 사고로 되면은 중고차 감가가 팍팍팍 진행되기 때문에 오래 탄다고 생각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고 현대기아 대비 수리비가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은 SM6입니다. 말리부와 비슷하게 소나타 대비 감가가 많이 진행되어 옵션과 연식이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쁜 디자인이 최대 장점인 차로 실내에 모두 프랑스 감성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1000만원 같지 않은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지만 디자인 변화도 적고 후속 모델 출시 계획도 없기 때문에 2023년형 SM6나 2016년에 출시한 SM6나 디자인 변화가 크게 없어 중고차를 사도 중고차 같지 않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REPS와 F1 레이싱에도 참가하는 르노의 기술력과 조율이 더해져 평지나 트랙을 간다면 나쁘지 않은 거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토션빈 기반의 AM 링크가 적용되어 있어 일반 공도에서 최악의 2열 승차감과 SM6에 적용된 게트락의 DCT 변속기는 변속 충격과 내구성 이슈가 있고 또 통합형 인터페이스인 S링크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고장나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하는 1000만원 중고차 6대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